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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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세 사람, 저는 삼틴이, 잔이윤입니다. 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저번 화에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오늘 이제 주도의 재발견이 이제 좀 유명해졌나 봅니다. 여러 수입사의 이제 엠버서더 분들과 이제 팀장님 분들이 이게 솔선수범으로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또 함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간단한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BX 스피리츠 코리아의 문민수 엠바서더입니다. 아니 잘생겼지, 목소리 좋지, 옷 잘 입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런 자리에서 또 보니까 새롭네요. 아, 그렇죠. 원래는 사석에서도 좀 보고. 저희는 보통 술자리에서 많이 보죠. 저희는 거의 양꼬치에 그렇죠. 받으면 이제 매번. 여태까지 자리 중에 한 번도 양꼬치를 안 먹어본 적이 없는 항상 마무리는 또 위스키와 함께. 아, 요즘 바쁘시죠?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그쵸. 그런 수입사 쪽에서도 많이들 홍보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다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또 네, 사실 저희 수입사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외부 활동이란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코로나가 끝난다고 발표가 나고 나서 정말 미친 듯이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네, 쉬지를 못할 정도로 이제 다들 또 놀아야죠. 이제 뭐 조금씩 나아지면 진짜 예전에 그런 또 행사 뭐 이런 것에서 많이들 이제 교류도 하고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2년 동안 억눌렸던 게 이제는 이제 터질 때가 된 거죠, 진짜. 그쵸. 네. 올해는 뭐 페스티벌부터 그리고 이제 노는 걸로는 정말 5월부터는 계속 쭉쭉 이어져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놀아야 됩니다. 근데 또 딱 풀리고 이제 5월이라서 날씨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다루려고 하는 어떤 BX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군의 제일 큰 그 제품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사즈라 컴퍼니의 맞습니다.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BX 스피리츠 코리아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미국 뉴올리언스에 본사가 있는 사자라 컴퍼니, 이 사자라 컴퍼니의 저희가 독점 수입사고, 이 사자라 컴퍼니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이제 회사죠. 사실 이제 전에 버팔로 트레이스를 한번 이제 또 취급하셨잖아요, 컨텐츠로. 그래서 아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자라 하우스라는 원래는 이게 바예요. 바에서 시작이 된 수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바 뮤지엄이 나중에 비바 컴퍼니가 돼서 세계적인 주류를 이제 수입 독점하는 그런 개념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증류소는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네네. 두 번째로 그 바통 1792 네네. 증류소에 대한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버팔로 트레이스는 이미 뭐 한번 또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니까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1700년대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돼서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증류소고, 보통은 제품의 이름을 만들 때는 뭐 그 나라 혹은 역사적인 이름 혹은 아니면은 만든 이의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명을 만드는데, 버팔로 트레이스는 그 말대로 이제 버팔로의 길 이런 의미로 처음에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켄터키 주에서 버팔로가 정말 지나간 길을 따라서 이주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지나간 흔적을 기념하고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제품이고, 흔히 저희가 아는 법원 3대장 중 하나죠. 네, 법원 3대장 중에 하나고 버팔로 트레이스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요즘 인기가 좀 많이 높아져서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버팔로 트레이스 마트에서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재고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네. 그만큼 뭐 가성비도 좋고 제품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뭐 네. 그렇게 인기가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또 알게 모르게 또 이 엠버서더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그렇죠. 더 이렇게 또 쇼트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저 마음 같아서는 버팔로 트레이스 정말 많이 이제 국내에 들고 오고 싶은데 사실 지금 미국 본사에서도 사실 한국에 주는 수량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내수가 소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다루겠지만 저희가 사제라 하우스에서 주는 제품 중에 내수용으로만 이제 돌리는 제품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잠시 후에 2부에 한번 또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그거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약간 그 미국 쪽 옥수수 작황이 한 2년 3년째 안 좋아가지고 그 뭐지 뭐라 가축들한테 사료 주는 것도 빡세다고 막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스키 생산량에도 조금 지장이 네. 엄청나게 갈 것 같네요.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콘벨트 사실 옥수수 재배 면적이 대한민국 영토보다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그 콘벨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왜 옥수수로 위스키를 많이 만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많고 싸고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작물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작황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결정적으로 하이 퀄리티 제품의 버번은 생산이 중단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회사 제품 중에 또 한 가지도 아예 생산을 안 했죠. 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버팔로 트레이스가 이제 어쨌든 사제라 컴퍼니에 이제 인수가 되었고 네. 사제라 컴퍼니에서 이제 다루는 가장 큰 이제 라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네.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만드는 제품군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쵸. 국내의 수입이 요즘은 원활하게 잘 안 되긴 하지만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라든지 그다음 뭐 비텍 제품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블랑톤이라든지 또 뭐 있죠? 이글레어? 이글레어. 이글레어, 웰러? 사제랑 라이, 네. EH 테일러, 그쵸. 뭐 파피바니클 네. 어마어마하게 많다 맞아요. 보니까 제품군들이 네.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그리고 뭐 대중성을 뭐 노린 제품 중에 뭐 벤치마크 네, 그렇게도 있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다 먹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까 또 버팔로 트레이스 그에 대한 뭐 이렇게 유래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예전에 그 증류소의 어떤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그 역사에서 좀 핵심적인 인물들의 그 이름을 따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뭐 E.H. 테일러라든지 네. 조지 티스텍이라든지 뭐 블랑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진짜 제품군들이 다 뭐 워낙 유명한 제품들이라서 많이들 사랑하고 있는 네. 제품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버팔로 트레이스보다는 네. 이제 그 사제라 컴퍼니에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대형 증류소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청 1792 증류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건데 네. 우리 툴기님이 조금 조사해온 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제가 엠버서님 앞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매 눈으로 지켜보고 아닙니다.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네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1792는 이제 바즈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켄터키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바즈타운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증류소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바톤 증류소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도 여기에 딱 적절한 곳이 두 군데가 있대요. 샘물이 두 군데가 있고 거기가 이제 약간 철분 같은 것도 다 자연적으로 걸러져서 나오는 물이라서 되게 이제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아스밀, 로언스 크릭, 존 윌렛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윌렛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딸의 이제 사위가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사위들이 그 땅을 물려받아서 이제 그 땅에다가 증류소를 공동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사가 흘러오다가 한때 좀 이곳을 운영을 했던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증류소 이름은 이제 바톤이라고 해서 바꾼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약간 바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대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바톤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뭐 설립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명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게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간에 의하면은 이제 그 설립자가 모자에다가 좀 약간 이상한 단어들 있잖아요. 좀 특이하고 뭔가 고유명사적인 이름들을 넣어놓고 뽑아가지고 했다고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냥 제비뽑기로. 네. 야. 우리가 한번 유치해 보죠. 바톤 터치. 와우. 뭐 그렇게 유출할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하지만 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1792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바톤 증류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증류소 이름을 바톤 1792 이렇게 그 굴뚝 같은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재밌는 썰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리치우드 리저브 1792라는 이름이었대요. 근데 이제 또 비슷한 이름이 우드포드 리저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드포드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이제 패소를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1792로. 근데 오히려 좋아. 심플하니까. 네, 잘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또 있었어요. 여기가 2018년 6월 22일에 그 약간 숙성 창고, 나무로 된 숙성 창고인데 거기 반절이 붕괴가 돼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크통에 9,000개의 배럴이 있었는데 그게 쏟아져 내렸대요. 그래서 막 뉴스에 막 헬기에서 막 중계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주 후에 나머지가 또 붕괴됐다고 합니다. 네. 나는 이거 궁금한 게 예전에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글램피딕 그 숙성 창고도 왜 눈 많이 겨울에. 와가지고 그죠. 맞아.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캐스크를 스노우 피닉스로 맞아. 제품을 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바톤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이제 똑같이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오크통을 쌓았다고 해도 이게 증발량은 자연히 그렇죠. 이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 숙성 창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9,000개가 이렇게 쏟아져 내렸다고는 하지만 9,000개가 다 파손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멀쩡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거는 그대로 건져서 다시 숙성을 들어갔고 사실 사제라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EH 테일러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은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폭풍이 와서 허리케인 때문에 창고가 날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살아난 제품들만 가지고 만든 제품이 있어요. EH 테일러 허리케인 에디션인가 이런 비슷한 이름이 그러니까 있는데 이 마케팅을 써야 근데 문제는 그 제품이 세계 10대 고가 법원 중에 5등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네. 진짜. 네, 그런 아니 비슷한 거 이런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딱 넣어가지고 마케팅으로 딱 쓰면은 얼마나 좋아. 이거는 뭐 만들라고 하면은 너무 어색한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슈도 되고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때 깨지면서 그 위스키가 막 강물처럼 흘려서 얘네가 네, 그 바즈타운 한가운데 있다 했잖아요. 거기 다 적셨대요 강처럼. 그런 거 약간 스토리 따가지고.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래야지? 그 뭐야? 리버 오브 위스키. 아니 그런 제품들. 아니 그게 아니라 원액이 막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물과 함께 섞이면서 희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40도로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가지로 퍼가지고 약간 거기가 동남아도 아니고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진짜 안 깨졌대요. 네. 다행이네요. 네네. 진짜.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여기가 생산량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와일드터키 뺨을 치던데요. 네. 그 정도의 생산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산량 나온 김에, 그러니까 여기가 부지가 23만 5천 평 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런 대규모의 진짜 부지인데 거기에 5만 5천 갤런짜리 발효조가 16개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한 16m 정도 되는 지름 한 2m 정도 되는 이제 증류기 3대가 있고, 그리고 1시간에 약 100갤런 정도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하루 900개의 배럴. 그래서 숙성고가 35개래요. 이번에 2개를 더 치워서 900개면은 배럴 하나에 200리터씩 들어가니까 18만 리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하루에 18만 리터.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국내는 안 들어와요? 생산량이 미국 어마어마한 애들이 거 졸라 먹는 많은데 거지. 아유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예, 죄송합니다. 미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먹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수시장 내수시장에서 지금 팔 것도 없다고 네. 지금 안 준대잖아요. 사실- 미국 애들 완전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 저 시장의 규모 자체의 차이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톤 증류소가 저희 사실 바톤 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딱 아는 제품이 있어요. 바톤 럼진 보드카 그렇죠. 해가지고 우리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은 정말 뭐 그냥 저희끼리 예전에 먹었어요. 플레이바에서 많이 그쵸. 네, 예. 쓰던. 그리고 그 왜 무한 칵테일 바 아니면 좀 저가 무제한 칵테일 예, 이런 거 그런 할 때. 데서 저가 제품으로서는 사실 인식이 싸구려 술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증류소예요. 그러니까 이 1792 자체만으로는 좀 이게 레어한 버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외에 저가 제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낸 게 바톤 증류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네. 뭔 얘기하려 했지?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네요. 이게 하루에 아까 18만 리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1년에 75만 리터를 만드는데 그렇죠. 며칠 만에 그러니까 연간 얘네들은 생산해요. 한 2, 3일 만에 만드는 거잖아.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요즘 미국 시장에서 버번 그 집에서 먹는 가정용 위스키가 1000몇백 프로가 수요가 상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약간 수요가 그쵸, 내수 시장.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얘네들도 이제 홈술을 많이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저희가 시장을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는데 이제 온 시장, 오프 시장에서 온 시장은 이제 뭐 다들 아는 저희가 가서 술을 시켜서 먹는 시장, 그리고 오프는 마트, 리코샵 사서 집을 가서 먹는 시장 이렇게 있는데 원래 해외는 사실 오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이었어요. 국내가 오프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고,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오프가 더 커진 거예요. 야. 그렇지.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술을 먹는 문화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집 혹은 아니면 파티룸 아니면 호텔에서 먹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미국이랑 비교가 안 되죠. 네. 인구수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많고요. 야,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수입량은 점점 줄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즐기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요즘 이제 저희가 술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왔잖아요.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술이 귀하다 그거를 못 느꼈는데 요즘은 그게 맥스를 찍은 게 이런 내수 시장이 큰 것도 있지만 또 이유가 미국이 현재 지금 전쟁 러시아 때문에 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물류도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류가 정확히 왜 안 되냐면은 코로나 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줬대요. 위로금이라니 우리도 정부 지원금을. 근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일을 다시 안 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술 사 먹는구나. 선적을 해야 되는데 선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물류가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술 사 먹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그 물건을 싣고 가던 배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게 올 그대로 수- 못 가고 맞아요. 그냥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그런 것도 있다. 네. 맞습니다. 술이 여러 참 가지 이유가 있겠다. 귀해졌습니다. 네. 네. 제품군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1792 제품군은 원래는 저희가 8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8가지 중에 하이라이라 포트 피니시라는 제품 2개는 이제 단종을 했는데 다시 들어올 확률도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래서 그 2개를 제외하면 제가 6개 제품이 있고 가장 많이들 드시는 게 이제 스몰 배치 제품 그리고 스위트 위트, 싱글 배럴, 풀프루프, 바트린 본드, 12년 숙성 이렇게 6가지를 현재 국내에는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스몰 배치겠죠. 그렇죠. 스몰 배치가 제 가장 양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메인으로 물고 있는 주력 브랜드이고요. 네. 그래서 이 스몰 배치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그러니까 한 공식적으로는 밝히진 않았는데 이제 한 15에서 18%의 호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메시비를.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그 숙성고의 7층짜리에 있는 숙성고 맨 위층에서 있는 그런 오크통을 배합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높은 층수의 그 배럴이 놓여져 있으면은 네. 증발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지 않나요? 그쵸. 기온 아무래도 온도가 온도가 높고. 높고. 네. 높으니까. 네. 또 꺼내기도 쉽고. 그런 그렇죠. 약간 그런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있나요? 이 1792 스몰 배치하면은 사실 스몰 배치라는 단어가 적은 오크통을 배합을 해가 최상의 맛을 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치, 스몰 저희뿐만이 배치의 아니라 개념이 예. 바톤 중류소뿐만이 아니라 어느 중류소든 스몰 배치라는 단어를 썼을 때 뭐 100개 내외의 오크통을 조합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0개라고 하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2만 미터. 그러다 보니까 이 스몰 배치라는 단어가 저는 뭐 약간 이제는 작은 배치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그런 제품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고층에다가 있는 제품을 굳이 빼내는 이유는 사실 이 정확한 이유는 저희 마스터 디스틸러만 아는 이유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일 맛있게 맛이 나타나서 하지 않았을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스몰 배치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얘기했었었는데 이게 증류소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적은 양의 오크통을 섞어서 만들 거야라고 하는데 정말 생산량이 1년에 18만 리터를 만드는 증류소도 있고 얘네는 하루에 18만 리터를 만드는 증류소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스몰 배치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증류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이 팩트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네. 그다음에 싱글 배럴 어떻게 보면 더 스몰 배치네요, 그죠? 그렇죠. 네. 단 하나의 배럴에서 나오는 제품을 그대로 병에 담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싱글 배럴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이유가 싱글 배럴 셀렉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모션이에요. 근데 이제 한 오크통을 업장에서 고르면 그 오크통에 있는 원액을 이용해서 제품을 업장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스토픽 제품. 그렇죠. 스토픽 제품. 요걸로 요즘 굉장히 핫하죠.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제 테이스팅을 하면은 이제 샘플을 저희가 사지라 본사에다 요청을 해서 바톤 중류소에서 보내주면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몇 층에 몇 년 몇 월 이렇게 증류를 했고 현재 지금 몇 층에 몇 번째 칸에 숙성을 하고 있고 어디 외워할 수 있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층에 같은 바로 한 칸 한 칸 옆에 있는 제품 3개를 테이스팅을 하면은 맛이 정말 오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날 증류를 해서 숙성을 하고 똑같은 외워왔었는데 맛이 다르지? 그래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저희가 그 글렌알라키 증류소에서 네네. 저희 업장에서 이제 캐스크 2개를 사서 병입한 게 있었는데 캐스크 넘버가 딱 1개 차이예요. 네. 네, 바로 옆에서 숙성이 됐는데도 맛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재미가 있겠죠. 네. 그런 걸 이제 시스터즈 배럴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옆에. 자매 배럴. 왜 자매지? 형제는 브라더. 아무튼 네. 그러면은 도수가 꽤 높네요. 49.3도인가요? 그렇죠. 법원이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스카치 위스키는 보통 40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CS 제품 같은 경우에만 50도에서 60도 사이로 이제 드실 수 있는데 법원은 도수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40도짜리는 거의 없어요. 제일 낮은 것도 저희는 43도, 2도 뭐 이렇게 시작을 되고 높은 거는 저희는 62.5도까지도 있으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근데 기후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기후의 차이 때문에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뭐 다녀오실 가지고 아시겠지만 정말 숙성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날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선선하니 햇빛도 안 강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숙성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코틀랜드는 알코올 도수가 낮아져요. 원래 원액 오크통에 들어갔던 원액보다. 근데 미국은 덥고 햇빛 강하고 그렇죠. 쨍쨍하니까 물이 먼저 증발해서 네, 도수가 오크통에다가 원액을 넣었을 때보다 숙성을 하고 꺼내면 도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물의 양을 스코틀랜드랑 미국에 넣다고 해도 미국이 훨씬 더 도수가 셀 수밖에 없죠. 제품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때 샘플 받으셨을 때 약간 몇 년 정도 숙성했었어요?
저희 그 싱글벨러 셀렉션이요. 싱글벨러 셀렉션이 저희가 8년 숙성이었어요. 네, 제 기억이. 예. 꽤 고속성이구나. 네. 근데 그 제품들도 아까 그 시스터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래서 8903, 8904 이렇게 다 바로 옆옆옆 이렇게 있는 건데 그때 똑같이 숙성해가지고 먹었을 때도 어떤 거는 정말 향이 강한데 어떤 거는 맛이 약하고 그게 눈에 정말 입에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럼 대부분의 지금 그 1792 뭐 스몰 배치부터 해서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숙성 연도가 한 몇 년 정도? 저희는 9년 숙성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9년이요? 네. 꽤 길게 숙성을 하네요. 네, 저희는 짧게 숙성한 제품은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원래 숙성이란 개념이 근데 다른 게 저희가 스코틀랜드 제품들은 전부 다 뭐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표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날씨가 워낙 덥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4년 숙성한 제품도 스코틀랜드를 비교를 하면 12년 숙성 제품이랑 그 숙성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숙성 연수를 그렇게 막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급하는 경우도 있죠. 10년 이상 숙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언급을 해요. 네. 고숙성. 자랑이야, 네. 자랑이야. 그렇죠. 이게 스토리를 잘 짠 것 같아요. 이미 라벨에 브랜드명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7층에서 9년 숙성했다. 1792. 아, 스토리를 잘 짜네요. 못 사실은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17세에서 92세까지. 역시 17살부터 술을 드셨군요. 다들 아시잖아요. 92세까지. 아빠 방에 있는 위스키 17살 까먹었는데. 1792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밌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1792라는 브랜드명 자체는 켄터키주가 이제 미 연방의 정식적인 주로 합류가 된 해가 1792년이에요. 켄터키주가. 네, 그래서 이 켄터키 주의 가장 의미 있는 연도가 1792년이니 우리 제품이 켄터키를 가장 대표하는 버번이다 해가지고 1792라는 이제 명칭을 넣게 되는 겁니다. 네. 예능으로 갔는데 다큐로 받으시네.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저는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임무를 또. 자, 다음은 스윗 위트. 네, 스위트 위트. 이 스위트 위트 같은 경우는 이제 1792 라인이 원래는 하이라이 호밀의 비율이 원래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8개 중에 2개는 이제 공급을 안 드린다 했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하이라이랑 포트 피니쉬를 안 한다고 했는데 하이라이를 안 하는 이유가 이미 기본적으로 나머지 제품이 하이라이를 이용해서 만드니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산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제품은 근데 호밀 대신에 밀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하이라이는 이제 실제 미국에서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판매는 한다고 해요. 국내만 하지 그렇죠. 않는 국내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지금까지 생산이 되어 있는 제품만 판매를 하면 중단할 거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이라이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 스위트 위트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좀 확실해요. 그 이유가 사실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버번을 좋아하는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닐라, 카라멜 그리고 치는 이 스파이시함 이 맛의 버번을 좋아하는 마니아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 스위트 위트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죠. 이게 밀로 만든 버번은 원래 호밀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이제 특징인데 그렇죠. 버번을 잘 못 드신 분들 혹은 여성분들은 이 스위트 위트 먹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예전에 우리 메이커스 마크 할 때도 이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호밀빵하고 밀가루빵의 어떤 질감이나 이 텍스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은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테이스팅을 하고 다른 분들 추천을 해드리면 좀 마니아틱한 분들 계시잖아요. 버번에 강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좀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죠. 심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네.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네. 좀 부드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 스윗 위트의 제품을 좀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숙성도 좀 오래 한 위트 많이 들어간 위스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막 스택 주니어나 이런 것처럼 막 때려주는 강한 거. 그런 네. 거 좋아하는 사람. 저는 약간 원래는 부커스 좋아. 그쵸 부커스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 타격감도 그렇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숙성 밀버번도 되게 좋아요. 저는 뭐 웰러 같은 제품 엄청 웰러 좋아하거든요. 웰러 네. 12년. 네. 그래서 다음은 또 이제 바트린 본드. 네네. 네네. 제가 이 법원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제도예요. 바트린 본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지금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이 제품을 소개할 때는 정말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바트린 본드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저희가 프랑스에서 와인을 먹을 때 AOC라고 해서 지역 명칭을 두잖아요. 네네. 그게 그 둔 이유가 프랑스 정부에서 하이 퀄리티의 와인, 자기네들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 이 바트린 본드가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바트린 본드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선 한 증류 시즌, 이게 제가 듣기로는 4월부터 7월에 가장 양질의 곡물이 나오는 시즌에 수확을 한 곡식을 가지고 한 증류소에서 한 명의 마스터 디스틸러가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이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숙성 창고에서만 최소 4년 이상을 해서 50도를 만들어야지 이제 바트린 본드라는 명칭이 달리는 거죠. 진짜 까다롭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자라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아까 EH 테일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EH 테일러가 법원 산업에서는 이제 대부거든요. 그쵸.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는데 그 EH 테일러가 만든 제도가 이 바트린 본드예요. 네. 근데 뭐 재밌는 얘기지만 또 이 바트린 본드 제도를 거부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법원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위스키의 최강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와일터키, 진빔 아니야? 진빔, 잭다니? 잭 다니엘이죠. 네. 잭 다니엘. 잭 다니엘은 아메리칸 위스키의 최강자. 법원은 1등은 진빔이 맞아요. 근데 아메리칸 위스키로 가면 잭 다니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잭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트린 본드 제품이 없어요. 참고로 바트린 본드는 법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다른 아메리칸 위스키도 바트린 본드 제도를 이용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잭 다니엘은 자기네들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양질의 위스키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거를 거부한 유일한 브랜드. 네. 약간 찔리는 게 있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 바트린 본드 제도가 뒷얘기로는 뭐냐면은 원래는 징수 세금 때문에 생긴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숙성 창고라고 이게 명칭을 한 이유가 그렇죠. 원래 인세를 내야 과거에는 되니까. 1800년도에는 정말 그냥 술을 막 찍어냈대요. 그래서 뭐 웃긴 말로 마시면 실명될 수 있는 술도 막 만들었다 하고 그래서 의도는 우리 미국에서 이런 싸구려 술을 만들어서 되겠냐, 좋은 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 속 내용은 술을 막 찍어내니 징수관들이 정확한 세금에 대한 총계를 못 내서 이 숙성 창고 지정한 데만 너희 하면은 이 KS 마크 이런 마크를 줄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한 건데 징수관들이 딱 창고 하나만 가서 여기 5만 배럴 있네. 그럼 5만 배럴 계산 때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속내용이 있죠 바트린 본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는 12년이 또 있네요. 고숙성으로. 네. 12년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원은 연산을 잘 표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하는 경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은 왜냐하면 증발량이 스코틀랜드랑 다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10년만 넘어가도 배럴을 깠을 때 나오는 원액의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12년이라는 타이틀은 달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179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가장 하이엔드, 네, 가장 고가 제품입니다. 네. 궁금한데요. 혹시 12년 안 드셔보셨나요? 저는 안 맞아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스몰 배치 말고 나머지 5개는 물량 수급이 잘 안 돼요. 네. 스몰 배치는 꾸준하게 이제 가장 많은 생산하는 제품이 잘 들어오는데 나머지 5개 제품은 생산량 대비 또 수급도 안 되고 내수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드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드셔보셨나요, 우리 삼태님? 네네. 어떻죠? 뭐 맛있죠. 네, 저도 여기서 솔직하게 저는 뭐 스위트 좀 부드러운 술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버번 같은 느낌이 이런
파워풀한 느낌이 좀 떨어져서 저는 스몰 배치도 좋아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풀프루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네. 12년도 이제 먹어보면은 요 고숙성 버번에 가지는 느낌을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풀프루프를 제일 선호합니다. 네. 이게 버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고숙성 제품들을 마셔보면은 약간 그 버번 특유의 어떤 캐릭터가 안 느껴지고 약간 맞아. 좀 다른 캐릭터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계가 이제 말씀하신 한 10년 뭐 12년 요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딱 느껴지면 진짜 좀 그쵸. 와우팩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179의 풀프루프를 보는데 원래 저희가 브랜드 소개를 할 때는 가장 고연산 혹은 가장 고가 제품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풀프루프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먹어도 풀프루프는 너무 맛있어요. 또 179가 요즘 갑자기 이렇게 핫해진 이유가 2020년도에 진머레이 그 위스키 바이블에서 대상을 받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7.5. 7.5점.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위스키가 그때 당시에 다른 제품들을 다 제끼고 풀프루프가 179의 풀프루프가 뽑히면서 그때부터 179가 사실 많이 귀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근데 풀프루프를 제일 맛있게 드세요, 실제로. 맞아요. 이게 풀프루프라는 게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미국에서 뭔가 스트렝스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 배럴 프루프도 있고 배럴 스트렝스, 캐스크 스트렝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풀프루프라는 표현은 1792가 주로 많이 쓰고 다른 쪽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풀프루프라는 이 용어가 이제 미국에서는 도수를 표기할 때 프루프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거는 꽉 찬 프루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증류를 해서 첫 원액 오크통에 들어갈 때 미국은 62.5도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제가 알기로 63.8도 네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이 62.5도라는 원액을 들어가서 숙성을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오크통에서 꺼내면 이 62.5도가 70도가 넘어간 상태로 나오는데 사실 그 상태로 먹으면 너무 맛이 강렬하기 때문에 못 먹죠.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원액을 그대로 병입을 하면은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70도가 넘어가는 원액을 먹기에는 너무 강렬하니 이거를 첫 원액 62.5도로 맞춘 거예요. 그 물을 소량으로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62.5도를 맞춘 제품이 풀프루프다. 그러니까 CS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끔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CS라는 용칭 캐스크 스트렝스는 물을 한 방울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 물이 들어간 거예요. 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증류가 끝난 원액을 통에다가 넣을 때 그 통입 도수를 통입 도수. 62.5도로 맞춰서 이제 통에다가 넣는데 그 나중에 병입을 할 때도 그 통입 도수랑 똑같이 62.5도로 맞춰서 넣는 제품을 풀프루프 네, 제품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품을 왜 맛있냐고 말씀드리면 원래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스키 본연의 맛이 많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을 가장 조금 넣었기 때문에 179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가장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179의 풀프루프를 극찬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이 제품을 만들 때 그 위스키 메이커가 이게 의도한 어떤 맛이나 이런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도수도 이렇게 좀 제품마다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좀 도수가 높게 나온 제품들의 장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원액을 그대로 마셨을 때 그런 풍미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만큼 희석이 덜 된 원액이니까 좀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나중에 물을 좀 섞거나 아니면은 뭐 얼음잔에 뭐 언더락으로 뭐 마시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미 40도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밋밋할 수 있는 거죠. 좀 강한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참고 179가 병이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위에 딱 보면 그 목의 띠가 띠가, 색깔이 다 색깔이. 틀려서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6종을 쪼로로 세워놔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예뻐요. 네. 그 병 디자인도 일반적인 버번 위스키 병들하고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죠? 약간 꼬냑 그 엑소 꼬냑 바틀처럼 이렇게 좀 뭐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도 좀 1792 이제 병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고요. 이 병에 3개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이제 병 목에 있는 띠, 그리고 1792 로고 위에 있는 제품명,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렇게 약간 아트처럼 그려졌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네. 네, 이게 다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요게 그럼 의미하는 그런 뭔가 상징적인 이렇게 마크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확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로고를 삽입을 하게 됐는지는 근데 뭐 이거를 만드신 디자이너분이 아마 그걸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 뭔가 네.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러네요. 저 이건 몰랐는데. 네. 약간 어떤 거는 약간 강물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떤 거는 바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풀프루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약간 몇 개의 업체 저희 그 몰트바 배럴 포함해서 네, 몇 개의 업장에서 이제 이렇게 스토어픽 제품 같이 네네. 네, 제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는 싱글 배럴 셀렉션 풀프루프. 네네네. 그러면 그런 어떤 제품들을 꾸준히 이제 뭐 할 수 있나요? 컨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싱글 배럴 셀렉션 같은 경우가 1년에 사제락 하우스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게 몇 개 안 돼요, 사실. 정말 많이 받아도 5개. 네, 그러니까 5통을 받으면 이제 5개 업장 아니면 5개 리커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선정이 다 돼서 네, 지금 이제 테이스팅을 다 진행을 해서 이제 추석쯤에 또 발매가 될 예정이고 추석쯤 되면 이제 내년 거를 이제 또 테이스팅을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런 거를 뭐 약간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까지는 정말 저희 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드렸어요. 네. 그냥 선택권을 드렸는데 뭐 조건 없이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테이스팅에서 하시는데 조건은 있죠. 그 대신에 사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풀프루프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도 큰 메리트는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럼 BX 쪽에서 약간 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이렇게 하는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진행하는 것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기다리시는 네, 근데 그 전부터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자기 이번에 이거 안 주면은 BX랑 연을 끊는다. 나 진짜 기대하고 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은 먼저 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장이 더 커져서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생기면은 어떻게든 더 가지고 와야겠죠. 네. 저희가 항상 지금 뭐 삼티니님의 어떤 자본력을 이용한 주도의 재발견 싱글 캐스크를 자본력이 아닌가요? 없습니다. 근데 하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캐스크는 한 배럴은 그 유튜버분 가지고 네,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관심 있으시죠? 좀 관심 있죠. 여기 주도의 재발견 저희 이니셜을 넣어주십시오. 그렇죠. 여기 오른쪽 이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하단에 이제 병 왼쪽 하단에 이제 여기 주도의 재발견 로고를 넣어서 거기다가 배럴 넘버까지 넣은 다음에 발매를 하니 내년 거는 일단 하나는 이야기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792 한번 쑥 훑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BX에서 이제 수입하는 대표 그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 네. 저희가 이제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죠? 네. 2부에서는 이제 더 다양한 제품군, 네. 버번뿐만이 아니라 뭐 수입하시는 리큐르도 있고, 너무 뭐 많죠. 스피릿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2부에서는 이제 그런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네, 재발견. 요거 우리 안 알려드렸네. 그러네. 오프닝이랑 마무리 몰랐어요. 이따가 부탁.